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마시앙입니다. 하루가 또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출근 안 하는 날. 그래서 늦게까지 먹고 마셔도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콤한 게 땡겨가지고 만든 요리는 쭈꾸미 삼겹살 볶음, 쭈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쭈삼 볶음을 하였습니다. 말도 참 잘 만들어요. 쭈꾸미와 삼겹살을 같이 볶으면 쭈삼, 쭈꾸미와 장을 섞으면 쭈고, 쭈꾸미 넣고 대창을 넣고 새우를 넣어. 그러면 쭈대세. 오늘은 특별히 뭘 넣었냐면 어디 보니까 바꿔 하는 연예인 있어요. 가수. 그분 프로에서 나온 라조장을 넣은 쭈꾸미 삼겹살. 라조장 넣어서 볶아봤어요. 고추기름에다가 산초를 같이 함유한 거. 마라탕, 마랑 허거 맛 이런 향이 납니다. 사천식 요리의 맛이 납니다. 오늘의 술은 진로입니다. 항시 진로 먹기 전에는 두꺼비 배를 따줘야겠죠? 확실하게 따줬습니다. 두꺼비 배. 자. 빈속에 한 잔. 짠. 짠.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깻잎, 무쌈, 이렇게 올려서 매우니까 마요네즈 올려서 삼겹살 하나 넣고 쭈꾸미 하나 넣고 요거 콩나물 좀 넣고 먹어보겠습니다. 짠! 맛이 미쳤나봐. 맛이 미쳤어요. 정말 맛있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정말 맛있습니다. 크레이지 테이스트. 자, 요번에는 쪽파거든요. 쪽파를 데쳤어요. 삼겹살 넣고 쭈꾸미 넣고 요것 좀 넣고 쪽파를 이렇게 얹어서 제가 좀 젓가락질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쭈삼 쪽파. 맛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짠! 소주를 불러오는 맛입니다. 술안주가 매콤하니 정말 맛이죠. 일 싸먹는 것도 맛있고 깻잎이랑 이거 싸먹는 것도 맛있어요. 다 맛있어. 번갈아 가면서 먹을 거야. 번갈아 가면서. 이 쭈꾸미 살짝 데쳐가지고 양념을 해야지 끓을 때 물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그 물에 데치면 쭈꾸미의 맛이 물에 다 날아가 버린대요. 그래서 삶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지껏 데쳐서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반반? 거의 삶다시피 해가지고 물 아주 자박자박 소주 넣고 삶았습니다. 마늘 하나 넣고 고추 하나 넣고 삼겹살 넣고 쭈꾸미 좀 넣고 콩나물 좀 넣고 그리고 진짜 소주 한 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자, 오늘 또 이렇게 한 번씩 먹을 때는 맛있게 먹어줘야죠. 근데 맛있게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오,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넣고 진짜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기가 막혀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번에는 같이 어떤 병명이 없을 때에 만성염증 꼭 없애서 건강하게 잘 살자고 했는데 저는 가슴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큰 병원을 가라고 소견서를 써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여러 가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종 진단을 받게 됐는데 심장질환 병명으로 나타나가지고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심혈관 내과라는 곳을 가라고 해서 갔어요.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심장 질환하고 혈관 질환 요 두 가지를 한
통틀어가지고 말하는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 심장 질환은 대부분이다가 관상동맥 질환을 말하는데, 심장에는 세 개의 그 관상동맥이 있는데, 동맥경화로 인해서, 그 동맥경화라는 건 뭐냐면 혈관이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칼슘, 기름기 같은 거 막 쌓여가지고 혈관이 좁아지니까 수축 이완을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탄력을 잃어가지고 그 현상을 동맥경화라고 해요. 동맥경화로 인해 가지고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게 심근경색하고 협심증인데, 협심증에는 세 가지 협심증이 있는데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성 협심증, 이형성 협심증이 있어요. 안정형 협심증이라는 건 동맥경화 쌓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만성적으로 협착이 돼서 생기는 협심증은 안정성이라고 그러고, 불안정성은 요게 이제 파열이 돼가지고 갑자기 협착이 심해져 갖고 생기는 협심증, 심근경색으로 되는 바로 전 단계 협심증에서도 제일 안 좋은 협심증은 불안정성 협심증. 이형성 협심증은 평상시에는 어떤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외부 자극에 의해서 갑자기 혈류 장애가 생겨가지고 그때 욱 하고 흉통이 발생하는 협심증이라고 해요. 협심증이 더 심해져가지고 위험해지는 게 심근경색. 심근경색은 정말 급사할 수도 있어요. 심정지 막 이런 거. 심근경색은 동맥경화가 엄청 심해져가지고 혈관이 완전 막힌 상태. 이게 심근경색인데,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나 모두 심장질환이 생기는 이유가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고지혈도 있고 가족력도 있고 비만도 있고 운동부종도 있고 그 다음에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해요. 한번 먹고 어쨌든 가슴이 아프다, 쥐어짜듯이 통증이 있고 막 이러면 얼른 지체 없이 병원에 찾아가셔서 심전도 검사 받고 심장 엑스레이 이런 걸 찍어서 심장 모양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심장 뭐 초음파 해갖고 심장에 또 어떤 증상가 있는지 확인하고, 또 어떤 검사를 하냐면 초음파하고 심전도 할 때는 가만히 누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심장에 이렇게 이 문제가 없이 보일 수가 있어서 하는 검사를 운동 부하 검사라고 해요. 말 그대로 러닝머신 같은 거 타면서 이제 검사하는 거.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게 심혈관 조영술. 그래서 저도 엊그저께 그 심혈관 조영술을 받고 왔는데, 여기다가 마취를 하고 조영제를 넣고 혈관을 이렇게 쭉 타고 와서 심장까지 가갖고 거기서 이제 혈관이 막혀있는지를 보는 거고, 피가 잘 흐르고 있는지 보는 게 어때? 심혈관 조영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로 갖다가 협심증인지 심근경색인지 판가름을 하는데, 겁내하지 말고 정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또 요번에 새삼 실감을 했어요. 심근경색이 되기 전에 협심증일 때 빨리 약물 치료를 하거나 관열 치료, 약물을 넣어서 피를 묽게 해가지고 잘 흐르게 하는 거는 약물 치료인데, 관열 치료는 혈관에다가 스텐을 삽입하거나 혈관 성형술 이렇게 넓히는 거죠. 줄어들어 있거나 막혀 있는 혈관을 이렇게 넓히는 거, 피가 잘 흐르게 하는 걸 치료법으로 쓰고 있는데, 아프다 그러면 병원부터 가도록 하세요.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고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이 협심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요법의 기본이 333 원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데, 첫 번째는 식이요법, 두 번째는 운동요법, 세 번째는 생활 철학이라고 그래요. 식이요법은 소식, 채식, 저염식으로 해서 3이에요. 운동요법은 운동 전 3분 스트레칭 하고요. 하루에 30분 이상 하고요.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는 거. 이게 운동요법이에요. 그 다음에 생활 철학. 생활 습관인 거죠. 금연절주, 그 다음에 체중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정말 하지 말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살아가는 거. 요 세 가지. 그래서 생활요법 기본은 333 요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짠. 짠.
심장 질환하고 혈관 질환인데, 이 혈관 질환은 뇌졸중하고 말초혈관 질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뇌졸중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저희 엄마도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지셨는데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갖고 저도 이제 항시 이제 조심을 하고 있어요. 뇌졸중은 뭐냐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이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이 막히거나 터짐으로써 뇌에 피가 흐르지 못해가지고 뇌가 손상이 받아서 나타나는 게 뇌졸중이라고 해요. 뇌졸중의 세 가지가 뇌경색, 뇌출혈, 원인을 모르는 뇌졸중,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해요. 여기서 가장 위험한 거는 뇌출혈. 뭐냐면 뇌혈관이 확 터져버려가지고 피가 출혈이 되는 병, 뇌출혈이라고 그래요. 뇌 안에서의 출혈하고 거미막 출혈이 있는데 뇌출혈은 뇌 안에 피가 고이는 거고요. 거미막 및 출혈이라는 거는 뇌를 싸고 있는 거미막이란 게 있대요. 그 밑에 피가 고여서 심한 고통도 나오고 두통도 있고 혼수 상태나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게 뇌출혈이라고 해요. 뇌졸중이 일어나면 저 아는 젊은 친구도 뇌졸중이 일어나서 갑자기 말이 둔해지고 버버버벅거리고 발음이 어눌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이렇게 들었는데 쪽 떨어져서 팔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감각이 둔해지고, 그 다음에 시야가 흐려진다고 해요. 물건이 두 개로 보이고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중심을 못 잡고 비틀비틀, 이런 증세가 딱 나타나면 얼른 골드타임이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지 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막 이런다고 해가지고 민간요법 있잖아요. 저도 이 민간요법 정말 잘 쓰는데 체했나? 막 이래가지고 손 따고 팔다리 막 이렇게 주무르고 그 다음에 우엉참치말 막 같은 거 먹고, 이것도 사망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뇌졸중 증세 판단해가지고 무조건 응급실로 빨리 달려가는 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119 누르세요. 그래서 혈관 질환에는 뇌졸중하고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데, 말초혈관 질환은 말 그대로 끝에 있는 거, 손발, 이것도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말초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뇌혈관하고 심장질환. 우리나라에서 통계학적으로 사망하는 첫 번째 원인은 암, 두 번째는 뇌혈관, 세 번째는 심장질환, 네 번째는 당뇨, 다섯 번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그 다음에 교통사고, 뭐 이런 순서가 있더라고요. 암을 제외하고는 세 번째가 뇌혈관 질환이고 심장질환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제 심장질환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뇌 심혈관 건강 지키면 사망할 수 있는 두 번째, 세 번째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뇌 심혈관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첫 번째는 고혈압을 관리해야 된대요. 근데 고혈압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면 금연해야 되고 술 줄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식습관, 나쁜 기름 먹지 말고 올리브유, 그러니까 산패 위험이 적은 좋은 기름을 사용하고요. 가공식품, 설탕, 정제된 곡물 이런 거 먹지 말고,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심장 기능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개선되고 땀 흘리는 유산소 운동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잠을 자야 뇌에서 어떤 그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활성화가 돼갖고 우리 몸에 노폐물을 없애준대요. 그래서 충분한 잠을 자야 몸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야 뇌 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취미생활 갖고 명상도 하고 산책하고 스스로가 내 내면을 쌓아야 된다는 거. 웬만한 외부적인 자극에 흔들림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혈당관리, 당 스파이크라고 하잖아요. 당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갔다가 갑자기 당 스파이크를 없애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당뇨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맛있습니다. 건강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짠짠짠하고 술 먹는 게 무슨 일인지 싶습니다. 담배 피는 거는 금연이고 술은 금주가 아니라 절주라고 했어요. 어딜 봐도 금연 및 절주라고 써있더라고요. 절연 및 금주라고 써있는 건 못 봤어요. 그러니까 금주가 아니라 절주, 조금만 줄여가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절주하고 있습니다. 절주! 짠! 절주합시다! 야, 이 기가 막힌 팥 통째로 별미네요. 마늘 하나 얹어서 고추 하나 올려서
숟가락. 네, 소식을 하려고 합니다. 입맛향은 소식하고 절주 하면 건강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다를 좀 떨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소식, 절주, 소담. 네, 쭈꾸미 볶음의 마지막 절차는 볶음밥이거든요. 반 공기만 볶아갖고 맛은 좀 봐야겠죠? 맛은 반만 볶겠습니다. 이제 출근을 안 하니까 여유스럽게, 그리고 내일 늦잠 자고 해도 되니까 소식은 뒤로 하고. 진짜 볶음밥 맛있거든요. 안 먹어주면 후회해요. 아, 이렇게 눌려 짠. 라스트 짠. 두꺼비 배를 따갖고 그런가 술이 술 같지가 않네. 볶음밥 먹을 때까지 시원해. 두꺼비 배 따고. 오, 시원해. 자,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와, 뜨거. 완전 맛있어. 유리창에 발바닥 사랑해. 아, 손 시려. 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습니다. 짠. 진짜 맛있어요. 어쩔 거야. 이렇게 맛있어서. 진짜 맛있어요. 아시죠? 한 톨이라도 싹 다 얹어서. 맛있습니다. 짠.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토요일은 밤이 좋아. 토요일은 밤이 좋습니다. 지금서부터 토요일에 신나는 밤을 가정주부 청소하면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자, 이맛향 청소하러 갑시다. 즐기러 갑시다. 고!